요즘 조선일보가 우파다운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기인데 그동안 그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조선일보인데 이 정권 초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혹은 또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니까 아예 초장부터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것으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기는 어렵다. 안경환 후보자의 많은 비리 의혹이 결국은 견뎌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안 후보자 외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도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인사 검증 문제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해서 쉽게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책임이 커 보인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금 이 문제에 걸려있는 후보자들 혹은 사퇴한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 덩어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한다면 그 어떻게 정권이 순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자기 직무와 연결된 문제가 불거졌다. 둘 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자기의 직무와 연결된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논문 표절, 아주 심각한 논문 표절이죠. 과거에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 노조 위원장 할 때에 쫓아낸 김병준 국무총리 논문 표절했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해서 쫓아냈거든요. 18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사퇴했습니다. 그보다 김상곤 후보자가 받는 이 논문 표절 의혹은 훨씬 심각하다고 그래요. 훨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 책임이 커 보일 수밖에 없죠. 조대엽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안경련 후보자가 임명됐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안경원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강행돼서 됐다.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안 지키고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해? 다 그렇게 나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 역시 임명되더라도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이 돼도 이미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그 부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굽신거려도 속으로는 아주 무시해버리죠. 무시하죠. 이런 형편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고용노동을 말하고 후세 교육을 말하느냐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 자기가 여기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인데 고용노동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으며 후세 교육 바르게 하자 하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다.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날 민주당의 한 참석자를 기자가 만났을 때는 새 정부 후보자들은 과거 정부에서 낙마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좀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9일날까지만 해도 그래도 새 정부 사람들은 과거 정부 사람들보다는 흠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을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만 봐도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김상곤 후보자 대표적인 경우죠. 안경호 후보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해. 앞으로 또 무슨 문제들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인사 참사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데 인사 참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인사검증은 한마디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사검증 한다고 그러는데 인사검증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진짜 그래요.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도 아유 저거 인사검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저건 뭐 안 한 거나 똑같구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엉성하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이 져야 되죠. 양반이 뭐 교수하느라고 이런데 별 세밀하게 따지고 검증하고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지금 나온 문제 중에는 평판 조회나 과거 저술 및 행적 등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 검증만 했어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 기초적으로 검증만 제대로 했어도요. 평판이 어떤지, 과거의 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만 검사해봐도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알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대충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추천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한 것 같이 여겨질 정도죠. 안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흠결이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된 혼인신고와 관련해 당시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심판을 확정한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포함되어 이 혼인 무효 소송이 확정된 것이 거기 서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사검증 서류에 다 있는 그거 제대로 안 본 겁니다. 특히나 이 호적 관계는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뭐 흠결인지 이게 혼인신고 이게 무효 판결 받아 이게 뭐야 결혼했다가 이게 법원에서 결혼이 무효가 됐다 이게 문제가 있네 당장 이래가지고 검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문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후보자 사퇴까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청와대는 지난 11일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저희들 내부의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민정수석에서 수석실에서 철저히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보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내부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졌거나 아니면 무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내부 기준이 일반 상식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건너가는 거거나 아니면 내부 기준이 워낙 무능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검증 부실과 별개로 결국 흠결 있는 후보자를 최종 지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여권에서는 안경환, 김상곤, 또 이 후보자, 조대엽. 이 후보자를 최종 지명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걸 깐깐하게 못하고 그냥 넘어갔거나 아니면 뭐 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노라고 하면 또 눈밖에 나니까 그렇게 넘어갔거나 그런 추정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밝혔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게 의혹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도 그냥 국민 여론이 뭐 더 높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오늘 뭐 임명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큰 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나와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사과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옳지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고 얼마나 난리쳐가지고 사과 많이 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못한 것도 사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불통으로 가느냐 소통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사설을 잘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새로운 발언 있습니다. 오늘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이 99%라고 발표했습니다. 호남 지역 지지율 99%. 갤럽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 99%는 단군 이래 최고의 지지율. 대단한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99% 지지율. 대선 전부터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갤럽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지지율을 능가하는 놀라운 지지율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렇게 지지가 나올까요? 무슨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호남 사람들이 99%가 문재인을 지지한다?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죠. 호남에도 야당이 있고요. 호남에도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현재 야당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죠. 말하면 그냥 미움받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99%가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러니까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에 나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론조사 문제 있다. 지난번 갤럽은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대선 때 갤럽이 다 힐러리가 된다고, 압도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발표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호남 지지율이 99%라고 발표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지지율. 모르겠어요. 한 마을에 몇 사람 갖다 이렇게 조사했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호남 전체를 갖다 99%가 다 이렇게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안경훈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장관의 임명이 강행돼서 됐다. 그러면은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안 지키고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해? 다 그렇게 나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 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 역시 임명되더라도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이 돼도 이미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그 부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굽신거려도 속으로는 아주 무시해버리죠. 무시하죠. 이런 형편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고용노동을 말하고 후세 교육을 말하느냐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 자기가 여기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인데 고용노동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으며 후세 교육 바르게 하자 하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다.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날 민주당의 한 참석자를 기자가 만났을 때는 새 정부 후보자들은 과거 정부에서 낙마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좀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9일날까지만 해도 그래도 새 정부 사람들은 과거 정부 사람들보다는 흠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을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만 봐도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김상곤 후보자 대표적인 경우죠. 안경호 후보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해. 앞으로 또 무슨 문제들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인사 참사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데 인사 참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앞으로 저절로 드는 것이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자기 직무와 연결된 문제가 불거졌다. 둘 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자기의 직무와 연결된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논문 표절, 아주 심각한 논문 표절이죠. 과거에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 노조 위원장 할 때에 쫓아낸 김병준 국무총리 논문 표절했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해서 쫓아냈거든요. 18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사퇴했습니다. 그보다 김상곤 후보자가 받는 이 논문 표절 의혹은 훨씬 심각하다고 그래요. 훨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 책임이 커 보일 수밖에 없죠. 조대엽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안경련 후보자가 임명됐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조선일보가 우파다운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기인데 그동안 그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조선일보인데 이 정권 초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혹은 또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니까 아예 초장부터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것으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기는 어렵다. 안경환 후보자의 많은 비리 의혹이 결국은 견뎌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안 후보자 외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도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인사 검증 문제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해서 쉽게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책임이 커 보인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금 이 문제에 걸려있는 후보자들 혹은 사퇴한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 덩어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한다면 어떻게 정권이 순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